어서오세요. 대신 리뷰해주는 남자 대리남 도토리묵입니다. 오늘 리뷰할 장비는 뭐냐? 카라반입니다. 카라반. 아니 무슨 카라반을 리뷰해? 그것도 실내에서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리뷰할 카라반은 캠핑용 카라반이 아니라 일본의 64년 정통 64 years 국민 등산화 브랜드 카라반의 GK23이라는 등산화입니다. 바로 이 등산화인데요. 이 등산화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려고 하면은 산을 타보고 테스트를 하면서 리뷰를 해야죠. 산 다녀왔어요. 테스트 했습니다. 그 전에 실내에서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외관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그런 거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그런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리뷰에 앞서서 이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인솔, 아웃솔, 그다음에 슈레이스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세요. 느낌이 잘 안 와.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쓰시고 제가 쓰는 그런 단어로 바꿔서 리뷰를 살살살살 진행하겠습니다. 안창. 안창은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부위고요. 죄송합니다. 깔창, 바닥창, 등산화 끈 이렇게 순화시켜가지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래요? 어쩌실래요? 그냥 카라반 GK23 그랜드킹 23 등산화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이렇게 발목까지 딱 올라오는 미드컷 등산화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게는 260mm 기준 565g 밖에 안 됩니다. 565g 이게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감이 안 온다고. 근데 보통 미드컷 한 600에서 무거우면 한 800g 정도까지 나가는 등산화가 있습니다. 그거야 중등산화로 좀 분류가 바뀌긴 하겠지만 그렇게 본다라고 해도 무게는 가벼운 축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겉감은 좀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등산화들이 누벅 가죽을 많이 써요. 빳빳한 거 있잖아요. 저걸 딱 보고 저거 등산화구나 그런 느낌 나는 그 소재가 바로 누벅 가죽이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천 느낌이 나요. 스웨이드 가죽입니다. 스웨이드 가죽을 썼으니까 방수 안 되는 거 아니야? 물에 들어갔다 하면 신발, 양말 다 젖는 거 아니야? 그러실 텐데 그것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안감은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썼어요. 자, 그러면 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제가 신고 물에 발을 그냥 담궈봤거든요. 물을 묻힌 게 아니라 발 이렇게 넣었어요. 방수 잘 됩니다. 깔끔해요. 스웨이드 가죽하고 고어텍스 멤브레인 완벽하게 방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보면은 이렇게 가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좋냐면 발을 좀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아이고 손도 편하게 들어가네요. 발을 딱 넣을 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바닥창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브람이에요. 비브람 창을 씁니다. 그런데 비브람? 야 비브람 창 그거 미끄러운 거 아니야? 저거 별로네. 이러실 수도 있어. 비브람 창 중에서 쩍쩍 달라붙기로 아주 명성이 자자한 메가 그립을 적용을 했어요. 그럼 메가 그립 실제 착용감, 접지력은 어떤지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외관을 보고 있어요. 자, 바닥창까지 봤단 말이죠. 정면을 좀 보겠습니다. 토 범퍼, 그러니까 앞꿈치 보호 하는 범퍼가 있는데 다른 등산화에 비해서는 이쪽이 조금 짧습니다. 이 짧은 대신에 등산화 끈이 이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산화 끈이 끝까지 있다 보니까 발에 조금 더 밀착시킬 수 있는 그 정도로 조절하기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은 개인마다 다 취향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난한 정도의 등산화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등산화를 리뷰하려면 신어봐야 되잖아요. 겪어봐야 되잖아요. 산에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근데 나 혼자는 못 가겠고 저기 같이 데려가겠습니다. 실내에서 등산화 외관 디자인은 봤잖아요. 그런데 등산화 리뷰는 실제로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리뷰를 해드려야지 제대로 된 리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등산 시작하는데 벌써 숨이 차면 어떡하냐. 아이고 어찌됐든 나간다니까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제가 또 다 누구 데리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진이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등산화 착용감, 접지력, 뭐 충격 흡수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일수로는 총 4일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백패킹을 하면서 등산을 신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느낌이 어떤 건지 알고, 그리고 접지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바위산을 갔어요. 가파른 바위산.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숨이 차네. 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지막한 그런 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착용감, 접지력 경험해봤으니까 그거 오늘 싹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야. GK23의 착용감의 가장 좋은 점은 길들이는 그런 단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신어왔던, 착용해왔던 익숙한 느낌의 등산화 착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도대체 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올라가서 좀 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발이 편하게 느꼈는지 말이죠. 아휴, 다람쥐 빨리 와.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요게 등산화가 어떻게 편한지 그림을 그리면서 이쁘장한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산화나 신발은 발틀이라는 게 있어요. 라스트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기가 막히다 그냥. 누가 봐도 등산하다, 누가 봐도 등산화야. GK23은 어드밴스 라스트, 그러니까 어드밴스 발틀을 사용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우선 아시아에는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발끝부터 발등까지 이렇게 살짝 깎아줍니다. 예, 이 부분을 말이죠. 그래서 발등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킬레스건 주위, 여기도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깎아줬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복숭아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짝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뒤꿈치 부분, 여기도 그립감이 괜찮습니다. 요게 GK23의 어드밴스 라스트, 어드밴스 발틀 그 기술인데, 발등도 잡아줘, 복숭아도 잡아줘, 뒤꿈치도 잡아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착용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또 그림도 잘 그려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등산화를 신었을 때 그 느끼는 착용감, 요거는 약간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알고 나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제가 느끼는 익숙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인 착용감은 익숙하고 편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착용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등산화에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접지력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접지력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나지막한 산에서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아주 가파른 바위 돌산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접지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안심하고 신어도 될 만하다. 바위에 그냥 쩍쩍 달라붙는다. 저는 솔직히 등산화가 바위에 붙은 줄 알았어. 미끄러질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밑창을, 비브람 창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비브람 창 미끄럽지 않아? 그 중에서도 비브람 메가 그립을 적용했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접지력을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패킹을 갔었어요. 등산 3시간, 뭐 하산 2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배낭 무게가 10kg 이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 8시간 정도 등산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충격 흡수 측면을 보자면은 발의 피로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백패킹을 내려오면은 등산화 벗었을 때 발이 막 뜨끈뜨끈 하거든. 그냥 핫팩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백패킹 하고 내려와서도 그렇게 발이 뜨겁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분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전반적으로 충격 흡수를 잘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드솔이 어떻고 EVA 폼을 어떻게 사용을 했고, 기술적인 것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충격 흡수 측면은 느낌이 중요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착용감, 접지력, 그리고 충격 흡수까지 알아봤어요. 장점, 단점, 총평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장점 첫 번째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신어왔던 그런 등산한 줄 알았어요. 따로 길들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 첫 번째로 좋은 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아주 안정적인 접지력입니다. 비브란 메가 그립이 좋긴 좋습니다. 백패킹 시에 무거운 배낭을 맨다라고 하면은 정말 접지력 중요하잖아요. 안정적이었어요. 믿고 신어도 될 만한 그런 안정적인 접지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였냐면은, 이 부분은 백패킹 하면서 제가 찾아낸 건데 소리 부분이었습니다. 소리? 등산화에서 무슨 소리가 단점이냐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등산화 입구 쪽에 이제 가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죽 덕분에 발을 좀 편하게 넣을 수 있는데, 한 10kg 이상의 배낭을 짊어지고 하산을 하게 될 경우는 그 가죽이 조금 마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이제 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등 하산을 할 때는 이런 소리가 좀 나긴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평지를 간다거나 가벼운 배낭을 메고 등 하산을 할 때는 그렇게 소리가 많이 커지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도 소리가 나는 게 조금 신경 쓰일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단점으로 제가 한번 꼽아 봤습니다. 자, 카라반 GK23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반이라는 등산화 브랜드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등산화 착용감과 접지력은 굉장히 익숙하다, 잘 만든 등산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는 총 4일 걸렸어요. 산을 4번 탔습니다. 리뷰를 이제 마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